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표가 선정하기입니다. 두고두고 좀 보실 수 있게 조금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초급 내용을 좀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면서 중급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급 내용은 이거였었죠. 정말 초급. 네, 그거는 예를 들어 이제 삼성중공업이다. 기업의 가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거라고 생각하자. 요렇게 놓고 봤을 때 그대로 치환시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다 붙여요. 지금 여기쯤이다. 그러면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선만 이런 거지. 얘가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걸로 볼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거 아니지. 요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가치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평가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분석에 전제를 두는 건 첫 번째, 요 방향대로 컨센서스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 이 추정치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현재가 역시 지금 시장의 판단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니까 시장의 현재 상황, 현재가를 반영했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을 깨뜨리는 조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요 초급, 그러니까 가장 기초 방식의 분석 방식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컨센이 깨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23년 컨센이 요거였는데 컨센 대비 5%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서 이 선을 다시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컨센보다 5%가 빠졌으면은 요 선을 빼야 되는데 주가를 여기서 빼버립니다. 요렇게 5%.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선 자체가 같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컨센이 원래 이거였는데 근데 컨센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여기로 나온 거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온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노리는 거래도 되게 많아요. 이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그랬고 실적 발표를 한 직후에 갑자기 막 이렇게 튀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이거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가 컨센이 요 정도였었는데 컨센 대비 3%가 빠져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됐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24년도 똑같이 빠졌다. 그러면 이렇게 갈 거고요. 만약에 24년은 안 빠졌다. 그럼 다시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주가가 이 빨간색이 주가라고 치면 주가가 컨센은 요만큼 빠졌는데 놀래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이거 역발상으로 생각하셔야 돼.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근데 일주일쯤 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24년 컨센 추정치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좀 기업들의 성장치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자체를 너무 높게 잡았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저효과죠. 지금 작년에 한 60점, 70점 맞았었던 학생이 갑자기 40점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60점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지 않아? 이제 이런 정도의 우려가 나온 거고요. 다시 40점에서 50점 정도는 하겠지.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23년, 24년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기업의 성장치가 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게 좋겠죠. 아유, 너무 막연합니다. 그냥 뭐 전체 종목을 다 보라는 건가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아예 종목을 모른다. 그럼 맨 위에서부터 보세요.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위고요. 그 밑에 건 어떻게 봅니까? 그냥 시장 지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1등이 삼성전자죠. 2등은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랑 뭐 거의 뭐 다 비슷비슷하죠.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24년에 얼마나 성장하냐, 줄어드냐.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 내가 지금 비중이 제일 크니까 여기부터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여기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기업 분석 예문을 해봤다. 얘를 해봤더니 얘가 얼만큼 올라가더라.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LG전자,
에코프 머티리얼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기업의 가치 분석하는 것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쉽게 보고 싶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 버전이었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의 선을 얘는 아까는 추정치를 어떻게 뒀어요? 얘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재무 차트 상에서 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똑같이 선을 갖다가 그렸죠. 이건 이제 멀티플이죠.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는 무슨 기법이라든지 아니 뭐 저만 알려줄 수 있는 뭐 요딴 게 아니라 증권사 직원분들이 멀티플을 비계열로 적용하겠습니다. 이걸 뭐 지금은 EPS를 뭘로 어떻게 해서 적용해서 PER로 지금 보겠습니다. 아니면 PBR로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조금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 기업 분석 요 내용은 요 페이지 나 좀 보고 싶은데 어딜 가면 있어? 네이버에도 있고 FN 가이드에 들어가도 메인에 떠 있습니다. 그 재무 차트 이렇게 딱 보면은 재무표, 재무제표, 재무제표 확장, 연결 재무제표 막 좀 머리 아프죠. 그거 이제 조금 중급 고급 단계로 넘어가서 보시고 지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영업이익 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그냥 기업의 가치라고 그냥 나는 봐야겠다. 그게 이제 거의 PER이랑 비슷한 얘기죠. 영업이익률 EPS로 계산하니까 제일 좋은 건 노란 선이 기업의 가치다. 요렇게 그냥 선 그려놓고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노란 선으로 그냥 그대로 쓰시고 혹여나 지금 요렇게 노란 선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분석할 수 있겠죠. 현재 주가가 노란 선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걸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노란 선이 위를 향하냐 밑을 향하냐 요걸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소에 차트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매수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각도를 틀어가지고 이미지를 조금 각도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노란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고 기업의 가치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어디 있어요, 삼성전자? 여기 있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긴 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뭐 이 그림을 어떻게 갖다 쓰냐? 를 바꾸셔야 돼. 이렇게 바꾸시면은 요 그림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했으면 실제 저걸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보겠다. 그러면 차트를 보실 때 이걸 확대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야, 이거 주가는 랜덤 워크 아니야? 야, 이거 주가 이거 예측 못해. 야, 이렇게 이거 찜원대로. 야, 이거 어떻게 다음날 양보이고 뭐 이거 어떻게 알고 이거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어떻게 하냐? 형, 지 맘대로 그냥 올랐다 내렸다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해서 그래? 이게 왔다 갔다 그냥 맘대로 움직이는 거지. 오늘도 올라갈 것 같더니 내려간 거 아니야? 에휴, 차트 보는 애들은 그냥 다 사기꾼 같다. 아니,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겠어.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니까 그렇지.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펼쳐놓고 요걸 가지고 목표가를 산정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대충 봐요. 근데 이거를 막 몇 개월 지난 거 이런 거 보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지금 한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목표가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약 한 2,000원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 정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러 가봅니다. 그러면 10,000원은 요 위니까 10,000원이 여기쯤이고요. 12,000원은 여기쯤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박스로 그려요. 여기가 목표가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를 여기다가 그려놓고 여기에 있는 차트를 이렇게 정방향으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이 목표가를 기준으로 점을 찍고 역방향으로 추세선을 그리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차트를 봤을 때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이어졌었던 직전 파동 있죠? 이게 최고로 길게 되어 있는 직전 파동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만 더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전 파동을 계산할 때 거기서 한 번만 확대를 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요 직전 파동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었던 상태에서 직전 파동 요거죠. 요거 내려갔다 올라갔다 제일 큰 파동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중기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대충 요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한가운데를 꼭지점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쯤 이렇게 선을 그리시고 그럼 꼭지점 두 개가 나왔죠? 요 두 개의 꼭지점을 연결하시면 추세선이 나와요.
자, 요 선이 대략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 생각하는 목표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똑같이 선을 2개 더 그리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는 현재가에다가 갖다 붙이시고 하나는 여기 최저가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렸었던 요 파동이 그려져요. 그렇게 되면 전략이 그냥 한 번에 완성돼 버립니다. 어디서 사야 되는지 중기 전략, 장기 전략, 단기 전략 다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오늘 삼성중공업이 이걸 건드려주고 있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양봉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이봉 목표가는 11,000원, 12,000원까지 갈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거 삼성중공업 사긴 샀는데 이거 손절 나가면은 어디서 소탑을 걸지? 라고 한다면 이 빨간 선을 이탈했을 때 이 아래쪽 여기에서 스탑을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7,200원 스탑에 목표가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봤으니까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 그 밑에 얘기했었던 거 또 다른 걸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아래쪽에 또 다른 예시로 HK 이노엔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림 그렸었던 건데요.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로 지금 목표가를 산정을 해보면 지금 전일 종가 4만원에 목표가 56,000원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면서 한 2달치 걸로 계산했을 때는 다 봐도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이게 22년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3년 1월 막 이래버리면은 못 써먹겠죠. 근데 적극적으로 리포트를 계속 내고 목표가를 늘리고 심지어 목표가가 없었던 증권사들조차도 신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나도 껴야겠어. 나도 한 목소리를 여기서 내야겠어. 라고 손들고서 벌떡 일어선 거잖아요. 이거야 이거! 이렇게 골라준 거죠. 그렇다면 유의미하게 볼만하겠죠. 그럼 목표가가 얼마나 바뀌어 왔느냐를 대충 보면 최저가는 49,000원에 최고가는 한 5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목표가가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왔죠. 49,000원에서 65,000원도 있네요. 그리고 중심가를 보면은 대략 56,000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평균치를 내면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라고 하니까 55,000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55,000원에다가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옆에 라인을 보고 55,000원에다가 선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55,000원 정도라고 하고 자 여기를 기점으로 직전 파동을 재요. 여기가 최고점, 여기가 최저점이죠. 큰 파동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저점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놨죠. 자 이것에서 한번 확대해서 들어가는 파동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직전 파동 사이즈가 지금 요 정도 되니까 고점, 저점 이렇게 이어가지고 현재가에다가 꼭지점 하나, 여기 중심선에다가 꼭지점 하나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추세선이 나왔고 요걸 가지고서 수평선을 그대로 그리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최저점에다가 찍었었던 이 가격대 하나 그러면 여기다가 스탑을 걸고 목표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넘어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걸 하나를 위로 또 붙여서 여기 이걸 넘어가는 순간 여기가 목표가로 다시 바뀌는 그럼 스탑을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거래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추세선을 그릴 때 이걸 보시고 이렇게 그리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추세선을 그릴 때는 목표가를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볼 수도 있고 바텀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서울에서 대전으로 찍어볼 수도 있지만 대전에서 서울을 거꾸로 찍어볼 수도 있겠죠. 화살표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목표가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산정하는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거꾸로 이 가이드라인을 누군가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걸 가지고 직전 파동에선 어떻게 움직였어? 라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반반 좀 섞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꼭지점을 선을 그리고 직전 파동에다가 꼭지점을 그려서 이렇게 중심선을 거꾸로 그리는 이런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그대로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탑가 잡아놓고 여기를 목표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스탑을 여기로 올려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만큼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가는 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없다고 치고 실제로 움직이는 한 이 정도 움직인다. 그래도 수익을 좀 많이 낼 만큼 움직이는 걸?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거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삼성전자가 100에서 150%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요? 네, 삼성전자가 그렇습니다. 볼까요? 진짜 작은 파동으로 움직일 때 30에서 50% 정도 움직여요. 대파동 하나가 100%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가 2만원이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4%입니다. 종목을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도 하물며 이럴진데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등락이 더 크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등락폭 자체가 100% 정도씩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종목, 예를 들어 뭐 코스닥 뭐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된다. 그럼 더 크게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막 200%, 300%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진폭도 더 짧죠. 삼성전자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이렇기 때문에 직전 파동을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전제를 두는 요선 하나와 두 개가 필요하죠. 요것과 요거. 그래서 요걸 뭘로 가져다 쓴다? 요거를 기업 리포트에서 가져다 쓴다.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기업 리포트와 같은 재무 차트로 갖다 쓴다. 재무 차트와 같은 밴드를 가져다 쓴다. 요렇게 세 개로 요 선을 그리시면 되겠고, 그 방식은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좀 더 심화로 넘어가겠다 라고 한다면 재무제표를 좀 확장해가지고 읽어보시고, 요걸 조금 더 이런 변수가 생겼네, 아직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게 나오겠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고급 단계로 넘어가서 하시고, 지금 이제 초급 단계에서는 기업 리포트와 재무 차트 밴드 요걸 이용해서 요렇게 선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고, 직전 파동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본 거예요. 요걸 놓고서 얘가 지금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하던데, 목표가 여기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요렇게 선을 그려서 이번에 올라가는 게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요렇게 예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을 그려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요게 이제 액션 포인트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과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데 내가 대체 사고 있는 게 지금 이 그림상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나는 사실 여긴 줄 알고 산 거죠. 더 갈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여긴 줄 알고 산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보는 걸 못하니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라도 방금 설명드린 거, 이 두 가지 분석 방식 이용해서 한번 직접 차트에다가 이렇게 선 그려서 목표가를 선정하고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좀 더 짧은 거래까지 좀 같이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보나치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엔벨로프 같은 그런 보조지표 차트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직전 차트로 이렇게 파동으로 한 번 더 확대한 거죠. 큰 파동에서 한 번 더 확대한 중계 파동인데요. 그렇다면은 피보나치로 선을 그리면 선이 3개가 나오죠. 지금 지저분하니까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다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3개가 나오는데, 자,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하나 나오겠죠? 피보나치를 그려서, 만약에 이제 원비중으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종목 하나에 1,000만 원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원비중으로 하나로 매수하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좀 성격이 급해. 그러니까 빨리 사고 빨리 팔고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넘어가면 매수를 해서 7,600원이 이탈되게 되면 팔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사서 목표가는 저 위에 있을 거고 스탑가는 여기 있고 해볼만 하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수익이 납니다.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 좋다던데 뭐가 문제야, 사놓고서 그냥 좋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기다려보자 뭐,
만약에 저 위에서 놀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7,700원, 7,800원 이렇게 놀고 있으면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기다려도 됩니다. 근데 깨졌다가 올라왔다가 뭐 박살났다가 뭐 올라왔다가 원래는 단기로 샀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중기 장기가 돼버렸네?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요. 내가 이제 1,000만 원이면 조목 안에 1,000만 원 다 써버린 거야. 다 그냥 한 번에 사버리겠다.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는 올라갔다가 안착을 했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거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넘어가면 그냥 사겠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2분할로 나눠서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 넘어가면은 한번 사고 500만 원 사는 거예요. 여기서 500 밑에서 여기가 도착했을 때 500만 원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손실을 보지만 요 밑에 500만 원에 대해서는 요만큼밖에 손실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합산하면은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00만 원을 여기서 사버렸기 때문에 스탑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걸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매수 방식은 요 네모였고요. 두 번째 2분할 방식이 요 동그라미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3분할 방식은 당연히 여기서 한번 사서 여기까지 스탑을 거는데 그래도 3분의 1만 사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스탑. 세 번째는 여기서 사서 이렇게 스탑. 합산해서 순전율을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3분할이 가장 합리적이다. 근데 3분할 매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세 종목을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종목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10개를 3분할로 사겠다 전부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버리면 종목이 30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3개, 많으면 5개. 그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목이 3개다. 그럼 3분할. 그러면 9개가 되는 거예요. 10번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다가 자르다가 스탑을 걸다가 다시 사다가 이 짓을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매일지 차트 봤을 때 BBB 그러니까 바이죠. BBBBBB 셀 SSS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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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찍혀 있는 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저기가 깨지면 나는 이거 오늘 신규로 들어간 거 첫 번째 그 친구가 살 거야. 방이 3개인데 룸이 3개인 거죠. 첫 번째 방 손님이 들어왔다가 거기서 그냥 뭉개고 있어요. 두 번째 방 손님은 들어왔다가 아직 안 들어왔어. 두 번째 방 손님은 다음날 들어온대. 그러니까 다음날 체크인해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손님이 아직도 안 나가고 뭉기적거리고 있어요. 세 번째 방 손님은 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세 명이 다 들어온 이유가 스키를 타러 들어온 건데 스키장 리프트가 고장나서 다음 달까지 운행을 안 한대. 그럼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셋 다 집에 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한 사람은 금요일, 한 사람은 토요일, 한 사람은 일요일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번 주에 스키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반값이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명이 한 번에 금요일에 들어오겠죠. 3분할로 계획은 세웠으나 3명이 같이 들어오면 하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역시 머릿속에는 3개의 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분할 매수 매도에 대한 얘기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또 좀 머리가 아프실 테니까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리고 일단은 요거 2분할 방식, 3분할 방식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전략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총정리를 다시 하면 방금 들은 것도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하면 선을 그릴 때 처음에는 요걸로 선을 이렇게 그린다. 그걸 그대로 갖다가 붙여본다. 얘가 위인지 아래인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깨지면 바로 자른다. 이게 가장 단순하다 였었고요. 두 번째는 밴드 상태에서 얘가 요렇게 지금 밴드 지금 멀티플 값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요게 밴드 노란 선이 현재 적정 주가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 전제는 현재가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고 두 번째는 추정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그 선을 갖다가 그대로 쓴다. 세 번째는 추세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목표가가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서 그 목표가에다 선을 그리고 역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신다. 전체 파동을 다 펼쳐놓고 한 번만 확대를 해서 고점, 저점 찍어가지고 중심선에다가 이렇게 선 그리시면 적절한 그림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동이 움직이고 있는 과정 중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매수하고 싶어 하실 테니 그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 추정치가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여기쯤이구나 라는 걸 요 선과 요 선 두 개를 차트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분석하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됐죠? 구독과 알람을 전체 설정으로 하면 새 영상이 등록될 때 푸시가 오죠. 필요하신 분만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비슷한 영상이 알고리즘에 계속 뜨지만 싫어요를 누르시면 이 채널을 비롯해 비슷한 영상이 다신 뜨지 않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주식 이야기는 주식 스터디를 하고 있는 주식 아카데미와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 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6개월 이용 시 1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종목에 집중하시고 거래에 집착하시지 않도록 부담을 확 줄였는데 피아노 학원보다 저렴하죠. 하루 커피 한 잔 정도의 금액으로 운영됩니다. 한 번도 이용 안 해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해보신 분은 없어요. 대체로 긴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계시죠. 주식 아카데미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스터디방입니다. 해당 시기에 필요한 거래 방법과 기술적 기본적 분석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시즌 1부터 7까지 커리큘럼을 갖춰서 학습, 질문, 종목에 적용하는 순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픽 서비스는 기관의 수급과 거래 대금을 분석하는 매매를 합니다. 픽 서비스 홈페이지와 실시간 확인을 위한 텔레그램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가입은 클라우드픽.러브의 화면 하단 상담하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